61, 83, 22. 이 숫자 3개가 제 머릿속을 지난 몇 달간 계속 맴돌았습니다. 61세, 한국인 평균 은퇴 나이입니다. 83세, 평균 기대 수명입니다. 그리고 22, 그 사이에 22년, 월급이 안 들어오는 기간입니다. 저는 40대 후반부터 이 숫자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머리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 걱정이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당장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찾아봤습니다. 내 자산을 어디에 둬야 은퇴 이후에 버틸 수 있을까? 오늘은 그 결과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자산이 10억 있으면 은퇴 준비는 끝난 걸까요? KB금융이 2025년 12월에 발표한 조사 결과입니다. 부부 둘이서 은퇴 후 적정 생활비가 월 34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78%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에 8명. 직전 조사 때보다 10%포인트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은퇴 시점에 중요한 건 자산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자산이 매달 나한테 얼마를 만들어주는지입니다. 10억짜리 집이 있어도 당장 오늘 쓸 생활비가 없으면 그건 은퇴 준비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럼 현금으로 쌓아두면 안전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두기만 해도 물가가 오르는 만큼 매년 현금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은퇴 자금을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사실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은퇴 자금 관점에서 6가지로 추려봤습니다. 기준은 2가지입니다. 첫째,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둘째, 실제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가? 이 기준으로 뽑은 6가지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예적금, 채권, 배당주와 배당 ETF, 금,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이 6개를 3그룹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매달 돈이 들어오는 자산, 수익형 부동산, 채권, 배당주. 들고만 있어도 월세나 이자, 배당 형태로 정기적인 수익이 생기는 자산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목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자산, 예적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가치만 저장하는 자산, 금과 비트코인입니다. 들고 있어도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팔아야만 돈이 됩니다. 차이가 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수익형 부동산.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받는 방식입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오니까 현금 흐름은 만들어집니다. 근데 공실이 나면 그대로 영원입니다. 주변에서 은퇴하고 퇴직금 3억으로 상가를 산 분이 있습니다. 6개월 공실이 나면서 관리비에 세금에 오히려 매달 돈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채권. 채권 ETF로 누구나 쉽게 이제는 채권을 살 수 있습니다. ISA나 IRP 계좌로 사면 세금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따져보니 채권이 은퇴자금 현금 흐름 수단으로 생각보다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자산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변동성이 큽니다. 특히 장기채 ETF는 금리가 1% 움직이면 가격이 10%씩 움직입니다. 이건 주식 못지않은 변동성입니다. 반대로 변동성이 작은 단기채 ETF는 수익률이 예금보다 크게 나을 게 없습니다. 연 3% 근처입니다. 둘째, 지금 수익률 자체가 애매합니다. 국고채가 연 3%대, 투자증급 회사채가 연 4.5% 정도. 여기서 세금 떼고 물가 감안하면 실제로 손에 남는 건 많지 않습니다. 셋째, 지금이 채권 사기 좋은 시점인가도 다시 봐야 합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시 오를 수도 있고요. 금리가 내리면 이미 발행된 고금리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근데 그 말은 지금 사는 채권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로 살 때의 기대 수익은 예전보다 못합니다. 실제로 2026년 투자 전망 보고서를 보면
채권보다 주식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채권은 포트폴리오 분산용으로는 여전히 쓸만합니다. 근데 은퇴 이후 매달 생활비를 만드는 핵심 수단으로 쓰기엔 좀 약합니다. 세 번째, 배당을 주는 주식이나 ETF. 매달 배당을 주는 것도 있고 분기마다 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배당률만 보고 고르면 원금이 오히려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은 배당이 꼭 좋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예적금. 지금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가 2.9% 남짓입니다. 1억을 넣으면 세금 떼고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안전합니다. 근데 물가를 못 따라잡습니다. 무엇보다 예적금은 목돈을 모으는 데 쓰는 자산이지 매달 생활비를 만드는 자산은 아닙니다.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돈이 못 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금과 비트코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과거의 최대 하락폭이 90%가 넘은 적도 있습니다. 은퇴 자산으로 쓰기엔 너무 위험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매달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생활비로 쓰려면 계속 팔아야 합니다. 은퇴한 사람이 22년 동안 계속 팔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는 자산 3개, 목돈 보관용 1개, 가치 저장용 2개. 은퇴 이후에는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돈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2025년 12월에 나온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입니다. 한국 가구의 자산 중 75.8%가 부동산입니다. 미국은 32%, 일본은 36.4%, 우리가 2배가 넘습니다. 왜 우리만 부동산일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파트는 안 떨어진다는 믿음. 둘째, 주담대로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 점. 셋째, 살면서 동시에 투자가 되는 구조. 이게 우리에게 DNA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나온 하나금융연구소의 2026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보면 부자들의 자산 구성이 5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63%에서 52%로 줄었고 금융자산은 35%에서 46%로 늘었습니다. 부자들 10명 중에 4명은 올해 부동산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관심사도 작년까지는 예금이었는데 올해는 ETF로 옮겨갔습니다. 부자들은 먼저 방향을 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좀 흔들렸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내 자산은 여전히 부동산에만 묶여 있구나. 22년의 월급 공백을 이 구조로 버틸 수 있을까? 여기서 고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저는 이 6가지 중에서 배당을 주는 주식과 ETF 쪽에 중심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금액 규모가 유연합니다. 목돈이 있으면 한 번에 넣을 수도 있고 나눠서 분할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땐 매수를 멈추고 좋을 땐 더 담을 수 있습니다. 상가는 이게 안 됩니다. 한 번 사면 쪼개서 파는 게 불가능합니다. 둘째,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면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언제든 생깁니다. 상가는 한 번 사면 바로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주식은 오늘 팔면 이틀 안에 돈이 들어옵니다. 셋째,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은퇴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옵니다. 그때 가서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 고민을 꽤 오래 해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시작하기에 늦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주식이 만능은 아닙니다. 배당률만 높은 걸 쫓다가 원금이 오히려 깎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나눠서 담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배당 많이 주는 우량주 하나 골라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산을 중심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시뮬레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자산별로 장기 성과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뒀으니 한번 본인 상황으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자금을 개별 주식 한두 개에 넣으면 왜 위험한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